진짜 잡상인 취급하고 화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품도 안 나오고 뭐 컨셉도 안 정해졌는데 일단 가서 사장님들한테 계약서 드리면서 받아온 게 5, 600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김캐디로 예약할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은 국내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도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으로 바뀐 것처럼 저희가 좀 그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캐디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캐디에서 CTO 및 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골퍼분들을 위해서는 골프를 쉽게 배우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B2C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실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는 이제 매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B2B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캐디는 서비스 초기부터 좀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KPMG에서 전략 컨설팅 업무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또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방에 가면은 일 끝나고 정말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같이 일하는 그 선배들이 스크린 골프 치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스크린 골프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뭐 매장을 알아보려고 이제 그 찾아보면은 가격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뭐 매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큰 시장에 뭐 야놀자 같은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문제 인식을 했고요. 제가 컨설팅 인턴 동기로 만났던 그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개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차에 돌아가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개발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더니 이제 재림 부대표가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 초기 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엔 저희가 5명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각자 그 정말 운이 좋게도 너무 잘하는 팀으로 구성이 됐고 또 역할이 너무 잘 분배가 되어 있어서 싸우지 않고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매력을 느껴서 이 팀에 조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은 창업이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다 잘 안 돼서 대기업을 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해서 대기업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요한 대표님이 발로 뛰면서 영업을 이미 500개, 600개 해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 창업에서 느꼈던 게 확실히 발로 뛰는 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완전 봉익임선달이었죠. 제품도 안 나오고 뭐 컨셉도 안 정해졌는데 일단 가서 사장님들한테 계약서 드리면서 받아온 게 5, 600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럼 그렇게 전국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정보를 발로 뛰면서 다 모으셨던 건가요? 사실 그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 서비스를 다 캡처를 해서 개발 외주를 맡겼었어요. 근데 외주를 맡겨놓고 이제 제품은 개발이 되고 있으니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2, 3개월 동안은 그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직접 매장에 찾아다니고 직접 사진 찍고 정보 모아서 앱에 등록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첫 투자를 받고 직접 방문해서 영업하면은 이 매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 그냥 전국에 올라와 있는 매장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 긁어서 정보가 다 채워지지도 않아도 되니 일단 유저 입장에서 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천 개 매장을 한 번에 등록했던 게 또 유저 만족도를 올리는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런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좀 어려운 도전 과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예약을 시스템으로 넣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장을 다 올리고 실제 사장님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약을 만들어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저희한테 알림이 뜨고 저희가 직접 매장에서 전화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 공동창업자들은 다들 전화를 엄청 잘합니다. 네, 전화를 통신비도 진짜 수십만 원씩 냈었고 특히 주말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주말 뭐 저녁 상관없이 계속 전화를 거는 거를 꽤 오랜 기간 한 만 2년 넘게 3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죠. 그때 그 대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연애를 하던 시기였는데 여자친구 만나서 이제 그 데이트하는 도중에 뭐 그 예약하고 또 여자친구가 그 예약
가르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저희 가족들도 막 예약 도와주고 네, 저희 어머니도 하신 적 있고 네, 다 도와줘서 이렇게 했던. 예약이 아침 10시에 열렸었거든요. 10시가 되면은 예약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전사가 그냥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모르는 매장도 저희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게 이제 그 일괄 등록한 거니까 예약을 받으시는 매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되게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김캐디를 모르는 사장님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한테 처음에 이제 예약 전달해 드리면서 스킨십하고 김캐디가 뭔지 소개하고 앞으로 뭐 계속 예약 잘 넣어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또 해드리고 뭐 이런 과정이 좀 그 매장 점주 분들에게 우리 예약이 받아도 괜찮은 예약이다 라는 거를 좀 설득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약을 넣으면서 그냥 저희 전화 받지 마시고 시스템에서 수락하시면 편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을 몇 번 거쳤고.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기술로 모든 게 백업되고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그냥 거의 맨땅에 헤딩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땅에 헤딩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꾸역꾸역 성장을 만들고 있는 것 다들 같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하도 많아서. 그럼 예약 시스템을 솔루션으로 딱 제공했을 때 당시에 반응이 좀 뜨거웠잖아요. 예약 솔루션 이제 넣고 조금 체감했던 거는 예전에 저희가 예약을 넣었을 때 저희한테 되게 뭐라 하시던 사장님이 계세요. 나중에 좀 시스템화 되고 나서 저희가 좀 더 예약 많이 넣어드리니까 갑자기 이제 꽃을 보내줬어요. 김캐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매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뿌듯했죠. 저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발로 뛰던 영업을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찾아갔을 때 진짜 잡상인 취급하고 그 막 엄청 정색하시면서 화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직도 사장님 이름까지 성함까지 기억을 하는데 끝까지 등록 안 하시다가 나중에 보면 어느새 입점되어 있고 그리고 김캐디로 예약 잘 받고 계시는 걸 보면은 그때 우리가 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고 지금은 사실 김캐디로 예약할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은 국내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김캐디가 없으면 매장 운영이 조금 어려워질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골프 시장 전체가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시기에 김캐디 팀에는 또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지만 골프가 조금 침체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좀 해결하려다 보니까 단순 예약 솔루션이 아니라 그 스크린 골프장과 연습장을 좀 더 무인화시킬 수 있는 쪽까지 발전을 시켜야겠다라는 고객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무인화 솔루션을 결국에는 매장 점주분들이 인건비를 절감하시고 또 매장을 운영 효율화 시키시는 데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솔루션이고 실제로 그 무인화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굉장한 매출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무인화 솔루션을 많이 확산시켜서 스크린 골프장도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으로 바뀐 것처럼 저희가 좀 그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화 솔루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 중에 어떤 되게 적극적이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김캐디가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본인이 무인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 사장님과 저희가 딱 붙어서 그 사장님께서는 가게 2층에서 실제로 24시간 숙식을 하시면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본인 스스로 테스트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 계속 개선을 해드려서 저희 무인화 솔루션이 완성이 됐고요. 그 무인화 솔루션을 만들면서 저희 팀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매장에서 새벽에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가셔서 실제로 수리도 해주시고 개선을 해주셨던 팀원분들이 계시고 새벽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언제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응대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시간 내에 많은 기능을 담을 수 있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이제 송도의 한 스크린 골프장을 무인화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는 정말 대형 매장이었어요. 룸이 한 14개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무인화 설치해드리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인건비는 거의 86% 정도가 절감이 됐었고요. 야간 운영까지 하게 되면서 매출은 한 65%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송도 매장에서 가격을 낮추고 완전히 무인화를 달성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앱에서 보시면 2주 동안 예약이 거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스크린 골프 예약업을 하면서 보면 이런 사례는 아예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송도 한 개 매장이 이제 성공을 하니까 주위 다른 송도 매장에서 여기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 되냐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무인화 하시면 된다 해서 굉장히 많은 매장들이 무인화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냥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저희 주제를 되게 잘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점주분들이 저희한테 수수료도 내어주시고 사장님 솔루션 사용료도 내어주시면서 저희가 결국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업 자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스크린 골프라는 업이 과연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요한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장님들하고 요즘에도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편하신 점들 다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아서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서비스를 내놓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장님들을 위한 서비스도 사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좀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 사장님 쪽뿐만 아니라 골퍼분들을 위한 서비스들도 사실 골퍼분들이 불편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그 의견을 듣고 출시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습패스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연습장을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2개월 정도로 등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그 시즌 때 한 달 바짝 이용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요거를 내가 연습하고 싶은 만큼만 월 단위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김캐디 패스라는 상품도 출시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최대한 고객 의견을 듣고자 했고, 그리고 고객이랑 멀어지지 않게 했던 게 그런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걸로는 이제 동호회 지원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골프 동호회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00팀 정도 모집을 해서 연습패스나 스크린 골프 할인권을 제공해 드렸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골프 업계가 좀 침체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동호회분들께서 이런 분위기를 좀 깨고 나오시면 좋겠어서 좀 그거에 대한 선두주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이 조금 침체되면서 가장 어려우신 게 사실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고객들 응대해 주시고 또 김캐디 예약 받아주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탑백 매장이라고 해서 우수 매장을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상패 나눠드리고, 그리고 김캐디 앱에도 이제 탑백 매장이라는 그런 인증 마크를 달아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좀 분위기를 좀 개선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김캐디 팀은 어떤 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장님들께 보통 컴플레인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김캐디는 그렇게 큰 회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냐라고. 정말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규모인지 아세요. 왜냐면 그 골프 업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회사인지 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그 말은 이제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최소 3명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실 그 팀원들의 정말 엄청난 희생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일당 100 하시는 그런 엄청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는지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몇 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좀 적은 인원이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그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한 분 한 분 좋은 분을 모시려고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인다라는 거. 보통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먼저 올리진 않아요. 약간 그 스포츠팀에서 선수 영입하듯이 다른 곳에서 잘 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과 맞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은 어떤 걸 주로 확인하시나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저희 팀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자율성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셔야 되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일하는지 채용 과정에서 꼭 설명을 다 드려요. 그리고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포장하지 않고 실제 있는 사건들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는 표정을 잘 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좀 표정이 안 좋기도 하시고 많이 걱정스러워 보이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율성이 너무 좋아서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팀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으신 분이면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이 자율성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좋은 이 워딩인 것 같은데, 자율성을 갖게 되면은 이 책임감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나 맞는 그런 일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셨다가 스스로 이제 피어 프레셔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소수 정예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리 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각 팀원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디어를 내시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셨을 때 저희는 경영진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회사에 필요한 리소스를 분배해 드린다거나 다른 일정들을 좀 조율해 드려서 그분이 그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했던 동호회 지원이라든지 탑백 매장이라든지 다 각자 담당하고 있는 팀장분들께서 주도로 다 이루어진 거고, 저희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는 완전히 바텀업 방식의 일을 선호하고요.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소수 인원이 다양한 BM을 만들고 있는데,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항상 빠르게 일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무자 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훨씬 더 잘 아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그 태스크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뭔가 더 이 동기부여가 돼서 빠르게 일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구성원이나 팀 차원에서 좀 동기가 저하됐다라는 시그널이 느껴졌을 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항상 정했다고 하면 그런 시점될 때는 저희가 잡아서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거에 좀 집중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원래는 예약량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수익 관련된 부분에 조금 집중을 포커스를 맞췄고 조금 집중할 영역을 좀 재설정하는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사 미팅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사 미팅에서는 외부에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정보들도 다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개개인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청취하고 또 대답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운홀 같은 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들,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그 조직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이 골프 시장이나 이 도메인에 관심을 잃지 않게 이제 매월 그 스크린 골프 대회도 열고요. 그리고 실제 이 야외 골프장에 가서 또 KCD 클래식이라는 그런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장 다음 주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대회를 위해서 연습을 꽤 많이 하세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김캐디 팀이 팀으로 이뤄낸 가장 큰 성취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명절이 있었어요. 한 5일 정도 이제 그 연휴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연휴 때 이 예약량이 폭증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내부에서 예약을 하겠다라고 자진해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팀이 거의 목 다 쉬어가면서 추석 때 이제 예약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분은 진짜 미안하다. 이 팀원들이 사실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었고, 그 한편으로는 정말 내일처럼 다 그 명절을 포기하고 예약에 매달려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진짜 이게 신기한 게 구성원분들도 당연하다라고 우리 서비스와 고객의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손 놓고 팀원분들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예약을 했고 같이 이렇게 구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좀 받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 대표로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을 나눌 수 있는 대표? 네, 저는 이 회사의 성장을 구성원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대표가 좋은 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혼자서 할 수 없을 거를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구성원분들이 저희 서비스와 고객 경험들을 만들고 계신 거기 때문에
공을 계속 돌려드리고 이 성장의 어떤 성과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좋은 대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빠르게 결정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뭐 회사의 전체적인 속도도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개개인의 능력이 무너지는지 알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라도 굉장히 빠르게 결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독단적이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제가 빠르게 의사결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편하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김캐디는 좀 어떤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지금 있는 이 실내 골프 시장에서 독점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도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서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또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 사장님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매장 운영하실 수 있게 돕는 그런 과정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내 골프란 것도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해외로 많이 뻗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이 어떻게 보면 실내 골프 문화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도 같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실내 골프를 같이 좀 붐업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골프라는 섹터 자체가 4050 남성이 많이 모여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 유저들을 바탕으로 골프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가치를 제공을 드리고 이분들의 어떤 잠재성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김캐디는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저희는 5년 뒤에는 골프계의 우버 같은 앱이 되고 싶어요. 해외 어디서 김캐디를 키더라도 근처에 있는 골프장, 골프 시설들, 레슨 프로님들 다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처음에 김캐디 시작했을 때는 이만큼까지 꿈을 키우진 않았었는데 막상 저희가 한국이라는 시장을 하고 다른 해외로 넓혀 나가려다 보니까 굉장히 가능한 목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과 어떤 저희의 노력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좀 더 큰 스케일업을 위해서 우리 조직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직을 우선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분이 B2C, B2B 같이 하고 계시지만 B2C 업을 확실히 구분 지어놓고 B2B를 확실히 구분 지어서 각 조직이 헷갈리지 않고 본인의 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요즘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직 30명 초반대 규모인데 다음 규모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명문화된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잘 정리해놓은 어떤 컬처대를 만드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같은 팀 스피릿이 좀 유지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모두가 각자 그 책임감을 가지고 태스크 리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문화, 또 일당백을 하시는 문화, 그런 것들이 조직 규모가 커져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캐디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계신 사장님들, 골퍼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기여하는 만큼 이 시장을 많이 키우는 만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많이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었는데 앞으로 5년, 10년 꾸준하게 지금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골프를 최대한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편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게 서비스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김캐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정말 고객분들을 확보해서 매장을 홍보하고 또 고객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진짜.